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 오늘은 영상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예서TV라는 채널명에서 예서니까로 이름을 변경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채널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요. 제가 자살 시도를 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탁 뜨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던 게 사실 제가 한 행동이 되게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약 몇 달치를 술과 함께 쑤셔 넣고 응급실로 옮겨져서 바로 중환자실로 또 이동을 해서 며칠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눈을 탁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환자실 배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제가 핸드폰을 찾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받자마자 알바몬을 검색했어요. 알바 자리, 그러니까 단기 알바 자리를 찾았어요. 사실 죽었다 깨어났다는 게 인식이 안 됐던 게 아니에요. 저도 상황 파악이 다 됐는데 그냥 여기서 내가 벌써 하루 이틀이나 있었단 말이야?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알바 자리 찾는 거였어요. 되게 황당하지 않나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돈에 대해서 되게 압박감이 심할 때였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이제 아버님께서 생활비를 안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와 언니 둘을 이제 힘들게 키워내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벌이와는 다르죠. 어머니 혼자 여자의 몸으로 저희 둘을 키워내신 거니까 물론 밥 새끼 잘 먹고 자라긴 했지만 환경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급식비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집 책값 같은 거를 엄청 심하게 걱정을 해야 했어요. 항상. 왜냐면 어머니께 달라고 하기도 되게 눈치 보이고 근데 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도 거의 못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집도 쭉 이제 원룸에 세 가족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원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있다가 불을 탁 켜면 거실 한가운데서 바퀴벌레들이 팍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이런 광경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허름한 집이었어요. 이제 벌레들이 어두우니까 이제 다 나와가지고 거실에 모여 있다가 불을 딱 켜는 순간에 팍 하고 이제 눈부시니까 퍼지더라고요. 이제 뭐 요만한 벌레들이. 그런 좀 안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돈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서 물론 그 전에 뭐 학생이 할 수 있는 전단지 붙이는 알바, 돌리는 알바 이런 거는 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바로 알바를 시작했고 대학 가서는 이제 등록금이 있잖아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진짜 피 터지게 전공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안 받으면 전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이랑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을 무조건 따야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마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그때 제가 어머님께서 일본어 자격증을 따보라고 하셔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전공 공부를 또 했어요. 다 돈 때문이었죠 뭐. 방학 때도 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알바. 그래서 제가 안 해본 알바가 진짜 없거든요.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물류센터 알바도 있었고 족발집, 꼬치구이집, 뭐 고깃집, 장어집, 뷔페, 뭐 호텔, 수영장, 그냥 일반 음식점, 전단지 붙이는 거 돌리는 거, 포장, 패킹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진짜 대학 때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침부터 계속 공부하고 알바하고 새벽에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하느라 그렇게 지옥 같은 4년을 보내고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취업을 하고 어머님도 장사가 좀 잘 되시면서 좀 예전보다 환경이 나아졌고 지금 이렇게 그래도 넓은, 저에게는 아주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그 압박감과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을 제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는데도 아르바이트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자영업자시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 저도 언니도 하는 일이 유튜브와 공연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하니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자살 시도를 하기 3, 4일 전까지도 미친 듯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일을 했었어요. 닥치는 대로. 그런 다음에 자살 시도를 했고 깨어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게 된 거죠. 참 웃긴 것 같아요. 저는 죽다 살아나면 뭐 그래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현실 걱정 먼저 딱 들고 그리고 눈 뜨자마자 제가 한 말도 여기 응급실비 얼마야? 입원비 얼마 나왔어? 이런 거였거든요. 그냥 돈이 걱정이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알았으면 자살 시도 안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고 참 씁쓸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하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바로 폐쇄병동으로 들어갔는데요. 폐쇄병동에서 한 2주일을 보내고 퇴원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 2주 정도는 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주 정도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는 안 했죠. 대신에 폐쇄병동에서 나오자마자 한 3일 만에 다른 일을, 알바를 시작해버렸어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지금 막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될까봐. 다시 그런 벌레가 퍼지는 방에 있고 막 곱등이가 뛰어다니는 그런 집에 다시 살아야 할까봐 또 삼시세끼를 못 먹을까봐 부모님께 언니에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봐 지금 이렇게 그래도 튼튼할 때 건강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요. 지금도 그런 물류센터 알바는 유튜브를 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살 시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무엇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생각보다 별거 없어가지고 되게 참 이 현실이 쉽지만은 않죠, 그쵸? 제가 인생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저까지 좀 텁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하소연이라고 해둘게요. 오늘은 저의 가정사까지 집안 이야기까지 좀 섞어가지고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주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